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대선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음속의 10배까지 나오는 그런 미사일을 6일 사이에 2방을 쐈죠. 이거는 사실은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 미사일입니다. 중국의 도발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진핑 황제 폐하께서 이재명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급초음속 미사일은 중국 미사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마하 10인데 마하 10이면 초속 3.4km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예를 들어서 100초만 가더라도 1분 30초, 1분 40초만 가더라도 340km를 날아갑니다. 이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실제로는 북한의 무력 시위가 아니라 중국의 무력 시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진핑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입니다. 시진핑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 최첨단이야. 너희 까불지 마. 우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북한을 우리의 직영식민지로 인정해. 지금 북한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미국이 그것을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인정을 안 한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 보면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있는 중국 위성국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북한을 말하자면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려면 종전협상,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문재인이 노래 부른 그걸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정하라고 지금 압력 넣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중국에게 북한을 직영식민지로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북의 핵과 미사일을 전부 처리해 줄게. 이게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도발을 하면서 미국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시진핑은 한국 이재명 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처럼 전쟁 공포를 팔아서 정치적 승리를 거두도록 동무들은 그렇게 해야 돼.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이면 20년 전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 메시지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이 한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하고 들고 일어났지만 국민들 꿈쩍도 안 해요. 윤석열 발언 두고 잘했다 잘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죠. 저런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이 장착되는 경우에 선제 타격 외에는 답이 없다. 다르게 해서 방어할 도리가 없다. 그렇게 윤석열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이 그 당시에 팔았던 전쟁이냐 평화냐, 이 구호가 이번엔 안 먹힙니다. 안 먹힐 구호를 가지고 팔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한테. 그 팔다가 실패하면, 세일즈에 실패하면 이재명 너희들은 엉터리야. 차라리 차분한 한미동맹 정부, 윤석열 정부랑 딜하는 게 나아. 지금 시진핑 그 정도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 세상 일이란 건 모르지. 세일즈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지. 그럼 니들 인정해 줄게. 그리고 한국을 얼른 반식민주로 만들어서 갖고 와. 지금 시진핑 메시지가 저겁니다. 이재명한테. 나가서 죽어버리든지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가짜 딜레마로 한국 사람들을 최면에 걸어서 한국을 반식민주로 갖고 들어오든지, 너 한번 제대로 해봐 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2002년 노무현의 그 구호, 20년 전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 2002년 노무현 3월 말인가 4월에 이제 그때 새천년 민주당의 후보가 됐죠. 새천년 민주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저걸 하려고 하는데 그 해에
북한에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 2번 있었습니다. 6월인가에 제2차 연평해전이 있어서 아주 깨죽을 박살을 냈죠. 그때 제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을. 그 다음에 가을에는요.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제임스 켈리인데 제임스 켈리가 방북을 했을 때 그 북한에서 우리 우라늄 농축 지금 연락에 뺑뺑뺑뺑뺑뺑뺑뺑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랑을 했어요. 그 가을에 그래서 제2차 북핵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노무현이 저렇게 광고를 때린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냐. 저를 뽑으면 평화이고 이회창을 뽑으면 전쟁입니다. 이러고 노무현이 그 딜레마를 사람들한테 들이밀어서 당선이 됐어요. 이 전쟁이냐 평화냐 구호는 2010년에도 사용됐습니다. 2010년 3.26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나신 지 말하자면은 187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25년, 그 다음에 125년, 135주기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힘께나 쓰고 방국깨나 끼고 이런 사람들은 우남 이승만 생신 안 챙깁니다. 우남 이승만 생신 챙겨준 것은 2010년 천안함으로 김정일이가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직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구호가 전쟁이냐 평화냐였습니다. 그해 11월에 연평 포격이 있었죠. 저게 그 당시 사람들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었냐면 저 관점이 연평 포격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젠 뒤집을 수 있다. 천안함은 괴담으로 루머로 해서 덮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천안함 때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 90% 가까이가 이게 조작이거나 미군 소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쟤들이 하도 그냥 인터넷에서 막 떠들어 버리고 그때 트위터가 쟤들이 다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트위터도 떠들고 게시판도 떠들고 이쪽은 이걸 안 할 때예요. 그때는 벌써 12년 전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그냥 확 저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시계추가, 무게추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덮어졌지만 연평포격은 명확하잖아요. 그냥 병사들이 있는데 포탄이 날아간 거니까 병사들 숨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돈을 좀 만들어서 12월 달에 매일 파이낸스 센터 앞에 저녁에 나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뭐 아름아름으로 연락해서 그때는 정규재 대표 착했어요. 그때는 정규재 대표도 가끔 모셔가지고 연설도 해주고. 참 그때가 좋았죠. 다들 순진하고 서로 의가 안 상했을 때예요. 입장이 많이 안 차이가 났을 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처음에 전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냐면 햇볕은 끝났다예요. 햇볕은 끝났다. 그런데 제대로 된 외투 입고 거기가 이제 그 파이낸스 센터 앞이니까 이제 그 시내 중심가잖아요. 퇴근길에 제대로 된 한 40대, 30대 후반, 50대 초반 그 당시에 10년 전에 이 셀러리맨들한테 그 햇볕은 끝났다 전단을 주니까 안 받아요. 밀고 가 이렇게. 제가 그때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에 취해 있구나. 제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또 한국, 중국, 미국 사이 문제 잘못 푸는 것도 있지만 이 박 대통령이 꿋꿋하게 탄핵을 견디시고 감옥 생활을 견디시면서 국민이 정말 각성했다.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견디시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구호를 전쟁은 끝났다 해서 희생 장병을 추모합니다로 바꿨다니까요. 안 먹혀서. 그리고 밤에밖에 못하죠. 밤이라 그걸 했는데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연설을 하러 오셨다가
밤에 촛불을 켜고 하는 걸 보고 저 빨갱이 집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설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참 가슴 아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냐 평화냐. 아까 보셨잖아요. 2002년 그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다시 재탕해서 물이 잘 우려 드셨고 저쪽 진영이. 지금 2022년에 저것도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시진핑 폐하 각하 통촉하시옵소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재명이 목 놓아 지금 외치고 있을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이죠. 전쟁이나 평화냐? 평화 선택해도 전쟁 중이에요. 지정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사회심리적으로는 야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포획된 인질심리에 사로잡히기 싫어. 결판 내버리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북의 핵과 미사일에 포획된 인질들의 심리. 인질심리라 그러죠. 스톡홀름 신드롬. 인질들이 안 죽으려고 인질범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관점을 같이 해서 동감을 해주면 나의 그 생명이 좀 안전해지지 않나. 이런 그 이상한 그 무의식적 계산 때문에 인질범하고 이렇게 동조 현상을 일으키는 거. 이걸 스톡홀름 신드롬 인질심리라 그러는데 이 인질심리는 DJ 노무현 이명박 때가 극성이었습니다. 이게 이명박이요. 윤희상 재단 종북음악가, 제독 종북음악가. 김일성 엄청 찬양하는 그 아들인가는 지금도 평양에서 살 거예요. 이명박이 윤희상 재단에 이사를 했다고요. 왜 이사를 하겠어요? 이홍구 총리도 거기 이사장인가 이사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다 인질심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거기랑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요새 사람들은 또 실제 배우는 중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안 먹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재명이 죽거나 말거나 저 초강수를 둔 거는 5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까닭은 종전선언이 문재인이 한 종전선언이 헛발질이었죠.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문재명 586이 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때 누구지? 그 중국 외교부였나? 싱하이밍이 그랬나? 여기 주한 중국 대사가 그랬나? 그 종전선언하면서 아주 이상한 패키지를 짰잖아요. 문재인 586이. 종전선언의 목적은 유엔사 해체거든요.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인데 유엔사 온전해도 됩니다. 미국이랑 이제 한다고. 온전해도 되는데 유엔사의 목표를 대한민국 휴전선 남쪽의 방어로만 국한해야 됩니다. 그런 중간에 절충점이라는 게 없어요. 이 국제 파워 게임에서는 해체하면 해체하는 거고 해체 안 하면 해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도 기가 차니까 싱하이밍인가 중국 외교부가 좀 우리한테 묻구나 해 이 사람들아 묻구나 해 하고서 야단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문재명 586 집단을. 쟤들 믿고서 안 되겠다. 이제 쟤들이 말하는 외교적인 수단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무력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황제 체제가 올해 가을에 열리는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지도 체제 버리고 시진핑 동무의 지도력 아래 시진핑 사상으로 중무장에서 하나로 뭉쳐야 돼. 뭐 이렇게 하려면 외부의 도발을 일으켜서 긴장을 높여야죠. 그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바이든을 바보, 물로 보고 있습니다. 도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계속 도발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그게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쟤들 관점에서는 여기 뭐 이재명이 들어오든 윤석열이 들어오든 북한을 직영식민지로 만드는 거는 미국과 거래 관계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이유.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윤석열 들어와서 5년 그 친미 정부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어차피 저기는 걸레같이 구멍 숭숭 뚫려서 다 중국 간첩으로 우리 간첩으로 다 장악돼 있어. 5년 만만디 5년 내주면서 미국과 거래해서 일단 북한부터 우리 직영 식민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년은 윤석열이 저기 친미 정부 내줬다가 그 다음에 6년째 가서 다시 우리 쪽에서 장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북한이 딱 그 고지가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은 바로 반식민지로 끌어들이는 거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살벌한 계산입니다. 진짜 밤잠이 안 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저렇게 거칠게 수를 두니까 이제 이 문재명 586이 머리에 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이 문재인이 왜 이재명을 탄압합니까? 왜 탄압합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내분이 붙어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 간첩과 중국 간첩, 평양과 베이징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쟤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저기가 거칠게 가버리면요. 저렇게 지금 막 가는 거거든요. 시진핑이. 극초음속을 자기들이 실험도 안 하고 북한을 내세워서 실험시킨 건데 이게 흉악하게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저렇게 막 가버리면 내부가 몸살을 일으킨다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미중 대립 격화 중인데 앞으로 더 격화되거든요. 미국 정치 내전에서 지금 MTR, 그러니까 마가 민초, 트럼피즘, 공화신주류가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의 도발, 침체, 전체주의화가 급가속된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마피아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황제체제를 강화해야 되니까 경제는 침체하고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화되고 대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도발을 하고 이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런데 이게 문재명 586이든 조중깡정 카르텔이든 조중깡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선중앙 깡통 정치인, 깡통 정치 스타 카르텔이든 글로벌리스트 천하에서 미중 사회가 미로를 하고 미중 미로에 따라서 한중이 미로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 힘을 썼거든요. 이때까지 30년을. 이런 희한한 상황에서. 근데 이게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리스트 천하도 위협받고 있고 글로벌리스트 본인들이 미중 미로를 깼고 이제 깨고 있단 말이에요. 미중 미로 깨지니까 당연히 한중 미로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름에 서식하던 동물들인데 하루아침에 지금 동지섣달이 된 거예요. 평균 기온 영하 3도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발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발작하니까 내부에 기강이 안 쓰죠. 내부에 기강 안 쓰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기 시작하는 거죠. 쟤들 인연 집단 아닙니다. 쟤들은 인맥과 이익과 매국과 반역을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베이징과 평양의 노선이 거칠어지고 미중 미롤, 한중 미롤이 급붕괴하면 쟤들 내부 굉장히 문제 일으킵니다. 원래 그렇게 다 이게 이런 아주 간악한 선수들끼리의 그런 거래 관계니까 상황이 급박해지고 상황이 그 옛날 환경이 급 붕괴해 버리면은 자기들끼리 치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영길이가 문재인이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근본 배경, 기후가 바뀐 거예요. 상황 자체가. 거기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이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시진핑이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판국에 미사일을 쏴서 판을 다 조질 수 있는 겁니까? 시진핑 주석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송영길은 외쳐야 됩니다. 자, 웃자고 하는 역설 하나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이재명을 탄압한다가 만약에 맞는 얘기라면 비유적으로 미국이 조중깡정, 조선중앙깡통 정치 스타를 탄압하고 있다. 조중깡정 카르텔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그 국힘 후보가 된 게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인데 얘들이 딱 거의 두 달을
조중깡정 카르텔, 조선중앙 깡통 정치스타 카르텔이 윤석열을 2달을 팬 거예요. 국힘 후보가 되고 나서. 이재명이 하는 말 보세요. 비단 주머니, 급하면 보세요. 그 뭐냐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회하고 전문적인 사람이고 너는 이 바닥에 신참이야. 내가 지혜를 빌려줄 테니까 너 급한 일 있으면 비단 주머니 까봐. 이런 시건방진 소리잖아요, 이게. 시건방진 짓이죠, 한마디로. 이재명이 그때 난 비단 주머니 주는 거 보고 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는 초짜야, 너는 부인이 문제가 있어, 김건희는 문제 있는 여자야, 너는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실수냐, 너는 하루에 한 번씩 실언하는구나. 실언도 아닌데 이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몰아가지고 사냥하듯이 딱 2달을 팬 거예요. 깡통 정치스타는 김종인 두목, 홍준표 리베로, 이준석 행동대장 이렇게 해서 3명이 패고요. 그 다음에 국힘 의원들은 딱 팔짱 끼고 뒤로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부풀려서 떠드는 건 조선중앙에 부풀려서 떠들고요. 이렇게 팬 거예요, 이걸 2달을. 이거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이 그거거든. 너 문제 있는 놈이야. 너 집안이 이상해. 너 피가 더러워. 너 유전자가 꼬여 있어. 그래서 상대방을 멘탈을 붕괴시키는 거. 그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2달을 가스라이팅 군기잡기를 실행한 거예요. 조중깡정 카르텔이. 그런데 이게 세상에 편할 때는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미중 대립이 저 모양으로 가는 상황. 중국이 시켜갖고 중국의 무력 시위를 북한이 대행하고 있는 상황. 극초음속으로.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망국, 전쟁, 혁명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혁명은 이제 우리 쪽 혁명이죠. 국민을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조중깡정 카르텔 입장에서는 딱, 야, 이거 이러다가 이재명 섬기고 살다가 전쟁, 망국, 혁명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딱 확인시켜 준 게 1월 3일 동아일보 그 기사예요. 신년 미어샤이머 인터뷰. 미어샤이머, 미국 최고의 전략가가. 종중하다 죽을래? 한미동맹으로 살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3일에서 6일 동안 화다닥 바뀌어버린 거예요. 1월 3일에 김종인이 쿠데타를 했죠. 뭔가 이제 그 카르텔이 초조해지니까. 나 빼고 모두 사표내! 그러니까 1월 5일 날 윤석열이 김종인 엉덩이 확 밀면서 너도 나가. 그리고 1월 5일 날 북한은 급초음속 미사일 발사했고 이런 움직임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중국이. 저거 가만 놔둬도 어차피 이재명 힘들어. 그래서 1월 5일 급히 발사를 시켜버렸고 이럴 바에 무력 시위 가자. 그리고 1월 6일 날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준석은 사이코패스고 양아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이준석에 대한 정치적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전날이 1월 6일입니다. 자, 이거를 쭉 보고 있으면 결국 뭐냐면은 결과는 뭐냐. 조중깡정의 깡통 정치스타의 두목 김종인, 행동대장 이준석이 제거되고 국힘 의원들이 1월 6일 국힘 의원들이 이준석을 성토했다는 얘기는 국힘 의원들이 팔짱 끼고서 조중깡정 카르텔의 윤석열 가스라이팅 군기잡기를 방관하던 곳에서 야 이러다 다 죽는 거야. 이러다가 저기 뭐 이재명 섬기고 살다가 전쟁 망국 혁명 가는 거야. 이러고서 튀어들어서 저기 뭐야 그 이준석을 정치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저게 살벌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시민은 뭐 할 거냐? 국힘 평당원 운동해야 돼요. 정정당당 www.jjdd.kr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지금 가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정당당은 이 무결선거 그러니까 이 공정선거 참관 감시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